현재 시간 오후 2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 눈에 띄게 봐야 될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들고 가는 게 좋을지, 불안하니까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성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건 매한가지예요. 지금 여전히 양시장 1% 초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 TSMC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그런데도 반도체주가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드린다면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좀 불편하죠. 네. 좀 불편한 시장이고, 보통 장중에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의 HBM3 쿼를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외신에서 중국발 뉴스로 그쵸, 나왔죠. 그쵸. 네, 나왔는데 보통 그러면 장중에 반응을 좀 거칠게 할 텐데 CXL 관련해서 엑시콘 정도만 반응을 하고 시장이 뜨뜻미지근해요. 네. 이런 경우는 보통은 시장을 통으로 팔 때 외국인이 기계적으로 좀 매도를 내놓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냥 팩트만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볼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반도체는 한번 꺾인 거는 맞아요. 그거는 인정을 하고, 다만 내일 조정이 나오면 3거래일째 조정이잖아요. 네. 이 원칙적인 대응은 TSMC 실적 보면서 나쁘지는 않았고,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이제 캐파를 늘리는지 그거는 들어봐야 되는데, 이 실적을 보고는 우선 일부 사보는 건 맞아요. 일부 사보는 건 맞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또 밀려요. 그러면 내일 3일째 반도체가 하락이거든요. 그러면 대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일 또 이렇게 한 번 더 사보는 그런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전반적인 전략을 갖고 대응하면서 오늘도 종목 10개 알아볼게요. 그 전에 지난주 성적표 어땠을까요? 보시죠. 우리 이성희 이사님 100% 적중률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요즘 장중의 변동이 크다 보니까 또 저희가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들 무엇이 있을까요? 보시죠. 상승 테마, 이슈가 부각된 혹은 장중 급락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어제부터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에요. 이 ENS와 합병 비율 때문에 말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기업이 탄생했다라는 거에서 양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번에 합병은 잘한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좀 아쉽죠. 네. 원래는 한 1대2 비율 정도로 예상이 되었는데 1대 1.2 정도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제 시간외로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좀 매수를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영업이익 한 1조 정도의 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나아진다라는 시각인데, 오늘은 갭 상승을 하고 차익 실현 같은 경우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번 시장 탓을 해볼까요?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아직 뚜렷하게 좀 우리가 생각했던 합병 비율보다 좀 낮았다라는 반응인 걸까요? 이게 참 아쉬운데,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생각할 거는 팩트만 보는 거예요. 팩트만 보는 건데, 합병 비율이 아쉽기는 한데 SK이노베이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 손실권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펀더멘탈적으로 영업이익 1조 정도가 더 붙는 회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합병 비율이 아쉽기는 하지만 우선은 매도에 대한 실익은 없다라는 점에서 여러 이 주주분들을 감안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구간 매도의 실익은 없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가 6%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개장 전에 펀더멘탈의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뷰도 있었고요. 그런데 현 구간의 급락은 아니지만 상승폭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했다라는 건 투자자분들이 이 펀더멘탈 개선에 기대를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그냥 이슈로만 이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SK이노베이션의 오늘의 이런 주가 흐름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탓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뭔가 애매하기 때문에 매수하려다가 다시 변심한 걸까요? 조금은 애매했어요. 아예 파격적으로 1대 0.5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ENS에 투자한 자본가들 같은 경우가 너무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저는 괜찮다 봤어요. 이 정도 비율이 괜찮다고 봤는데 시장에서 반응 같은 경우는 조금 덜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다만 우리가
시간을 한번 투여해보죠. 중장기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기 때문에 네. 제가 고에 대한 의견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매도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의견으로 오늘 하락했지만 들고 가보도록 하죠.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 장중 급락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예요. 1,100만 주의 블록딜 소식이 네. 나오면서 급락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타이어 하면은 예전에 전기차 시장이 개화될 때 네. 그때 자동차도 내연기관차의 타이어랑 전기차 타이어 다르다고 하면서 네. 그때 같이 올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이후로 내가 언제 타이어주들 이야기를 했었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네. 현재 타이어주의 업황은 어땠는지 또 금호 타이어만의 개별적인 오늘의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투자 관점 어떻게 보십니까? 타이어주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운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물류비가 한 30% 정도 차지를 하는데 많이 차지하네요. 예, 그렇다 보니 우리가 운송비가 하락할 때 그때 좀 보는 종목이기도 해요. 실적 같은 경우는 큰 부침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운송을 할 수 있는 비용보다 직접적으로 고객사가 있는 쪽에 공장을 증설할 때는 그만큼의 주가 반응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송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하락하기는 했지만은 고점 부근에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타이어 업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립 이상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주가에서 블록딜을 돌렸다는 거는 좀 급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까운 시일 내에 블록딜과 관련해서 이제는 미리 한 20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이게 이 구간에서 블록딜을 돌린 것 같아요.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블록딜이 돈만큼 거래대금이 좀 소진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아쉽지만 스탑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현재 구간에서 스톱이다. 약손실이 아니더라도 손실이 크더라도 현 구간에서는 종목 교체가 더 올바른 전략일까요? 그 손실이 크다라고 하면은 블록딜이 도는 만큼 버티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 가까운 시일 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매도를 했다가 재진입에 대한 부분에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금호타이어 이 블록딜 소식으로 인해서 현 구간 급락하고 있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 블록딜 정말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뒤늦게 알게 된 블록딜 소식으로 인해서 주주분들의 피해가 입혀지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기서 스톱하고요. 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GS 글로벌 상승 테마입니다. 오늘도 또 대왕고래 테마주들이 네. 다시 한번 불을 뿜어내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이 정부는 대왕고래의 진심이구나라는 거. 네네. 네, 계속 뉴스가 나올 때만 느끼거든요. 아직 우리가 실체를 확인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그동안의 이런 이슈성의 테마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까? 네, 살아있는데 타이밍이 오늘 좀 원전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러면 좀 내일하든지 좀 시간을 늦춰서 해줬으면 하는데 이벤트 다 즐길 수 있게요. 네, 좀 겹치게 어. 또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원전 또 영국 원전 관련해서 좀 틀어졌다라는 소식을 내보내더라고요. 좀 센스들이 없는데 영입만 탐사와 관련된 예타 조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불안함을 안고 시세가 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접근은 아니고요. 네. 주가가 빠져 있다 보니까 좀 반응을 하는구나 정도로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응은 약간 그냥 많이 하락해서 오늘 정도 이슈에 반응해 주는 거야라는 의견이지만 또 투자 의견은 고예요. 네네. 단기적으로 올랐으면 이럴 때 챙겨야 되는 거 아닌지요? 네, 이럴 때 챙겨야 되는데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썩 뚜렷한 게 또 주도주가 없어요. 없으니까요. 네,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약간 네. 테마성을 띠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빠져 있고 그 상황에서 의미 있는 거래가 수반이 되었을 때는 시세 연속성의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 자신감이 떨어지죠. 가능성의 일부 좀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가능성에 베팅해서 저희는 고 더 들고 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샤페론이에요. 사실 이게 시가총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장중의 변동이 심할 수 있는 종목인데 전일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또 올라주고 있어요. 네. 샤페론의 강점은 무엇인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제약바이오의 주가들이 최근에 좋았죠. 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졌는데 최근에 좋은 상황 안에서 차세대 항암 치료제와 관련된 전임상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반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칫 단기로는 고점 매수가 지금 추격을 한다라고 하면 될 수가 있는데 시세의 연속성은 이게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 안에서 전거래일 오늘 같은 경우 의미 있는 거래가 발생을 했음에 따라서 이 부분을 놓고는 고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서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이 네. 고스톱 맞추기가 가장 네. 어렵잖아요. 네. 요즘 100%를 좀 자주 맞춰주셔서 저희가 네. 슬쩍 네. 넣어봤습니다. 샤페로는 여기서 고 의견 드렸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화성밸브입니다. 현재 장중에도 급등하고 있는데 동해 가스전 시추 이야기도 나와요. 뭐 네. 대왕고래, 시추 계속 이런 밸브 쪽, 피팅 밸브 쪽도 뜨거운 상황인데 화성밸브가 그 안에서 유독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산업재 쪽에 방향들이 미국 시장에서 먼저 나타나면서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이고요. 네. 선제적으로 좀 상승을 한 상황이기는 한데 뭐 가스전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원전과 관련된 기타 산업재 부분,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복합적인 요소가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 같은 경우에 연속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고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요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미 증시에서 러셀 2000 네. 지수가 잘 가는 이유가 러셀 2000 안에 금융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지방은행도 많지만 산업재 비중이 크대요. 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의 당선 기대감 속에 러셀 2000 지수가 더 탄력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국내 시장에도 마침 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도 묶일 수 있고 네. 인프라로도 묶일 수 있고 대왕고래, 동해 가스전 이런 걸로 인해서 산업재주들이 강하거든요. 네. 혹시 눈여겨보고 있는 뭐 철강이라던가 밸브 어떤 쪽을 더 눈여겨보고 계신지요? 저는 아예 안 보세요? 그 산업재,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변화를 놓고는 건자재 쪽을 좀 보고 있어요. 예, 최근에 또 잘 가죠. 예, 그래서 한샘 같은 경우, 그런데 건설주는 네.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약간 데드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 잠시 이렇게 일어나는 그 정도로 보는데 건자재 쪽은 또 이게 웃기죠. 건설은 좀 그렇게 보면서 건자재 같은 경우는 왜라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똑같은 비용인데. 예. 해외 매출 비중이 커진 쪽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고 한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재 단으로 간다면은 건자재로 나는 오히려 네. 선택을 하겠다. 화성밸브 역시도 그 의견 드렸습니다.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 볼게요. 사실 오늘은 테마주들이 많아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원전에 스톱 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7개 종목은 그 의견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오늘의 종목은요?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네. 시장 조정세다 보니까 좀 개별적인 종목을 말씀을 드려요. GS 글로벌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의미 있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불안감도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 종목이 무게가 쏠려서 목표가를 한 방에 터치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 보입니다. 할 게 없어서 좀 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의미 있는 거래가 발생하는지 관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입망 관련주로 가격 반등의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한 번에 꺼졌을 때는 여기에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테마 안에서 GS 글로벌을 선택한 요인도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죠. 특별히 할 게 없고 나머지 종목들의 주가 같은 경우도 애매한 위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럼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무게가 있는데 이거를 또 의미 있게 갖고 가기에도 그렇다 보니 그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좀 테마적인 요소가 부각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보시면 뭐 대왕고래 테마도 있고요, 원전 테마도 있고요, 좀 샤페론 개별적인 이슈로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GS 글로벌을 탑으로 꼽아주셨고요. 하지만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목표까지 짧게 잡아볼까요? 목표가는 3,900원 정도를 우선은 대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질 때는 손절가가 3,100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가 기준을 못 지켜주면 대피를 하는 걸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가 지켜내지 못하면 그때는 대피하자. 손절 라인도 꼭 챙겨보세요. 지금까지 이성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